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좀 뭐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 치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면 우리 조상 중에 되게 의미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에 어떻게 보면 천자였죠. 근데 지금 중국이 얘네들이 이제 치유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순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였는데 황제 헌원, 황제 헌원도 유웅씨라고 고뭉자를 씁니다. 그 성이. 근데 그거를 고뭉자라고 또 안 하고 또 딴 말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다른 또 성씨로 또 바꿔서 또 그렇게 중국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치유라는 이 한자 뜻이 더욱 어리석을 존재다. 이렇게 이제 아주 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화하 입장에서는 과거 2000년 전부터, 2000년 그 훨씬 전이죠. 치유 천황이 있었던 그런 분을 이렇게 격하를 시켰던 이유가 하도 당했으니까. 화족들이 하도 당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이 치유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그런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하면 이 뜻을 아주 어리석을, 그러니까 더욱 어리석을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이 중화라고 하는 허울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가공을 했는데, 이제서 이게 뭐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치유라는 분을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동의에 이제 지배를 당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것 같으니까, 이 지금 와서는 그 동의도 자기네들 한족이고 치유도 자기들이 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치유의 그 윗대가 이제 또 신농 씨지 않습니까? 그 신농이 그 어떻게 보면 이 독초를 뭐 이것저것 이제 뭐 풀을 갖다 이렇게 드시면서 독에 걸려서 이제 막 그 또 그걸 해독을 하는데, 또 차로 갖다가 이렇게 또 차를 이렇게 우연하게 어떤 나뭇잎, 어떤 풀이 자신이 먹으려고 하는 그 그 그릇에 그게 이제 담겨져 가지고, 그게 우려져 가지고 그 물을 마셨더니 이 독이 이게 뭐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해독이 됐다.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추석을 보통 우리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농이라는 분이 또 머리가 이제 황소처럼 뭐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우리말에도 그냥 이게 살아 있어요. 그분을 모시는 그 예가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를 맞아서 해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그분이 이제 해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몸에 막 이렇게 우둘투둘 막 이렇게 뭐가 막 독이 올라와가지고 피부가 상당히 뭐 그 두꺼비 등처럼 우둘투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뚝불뚝이라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울뚝불뚝이라는 말이 뭐 없는 것 같아요. 저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계승한 치유라고 하는 이 분의 그 한자 글을 파자해 보면 이 벌레치를 또 써요. 벌레치. 근데 저는 이걸 그 두꺼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꺼비. 이 맨 밑에 있는 이 글자가요. 두꺼비. 이 두꺼비가 업고 있는 그 울뚝불뚝을 상징하는 그게 이거죠. 해세. 해세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 표현해가지고 또 해세입니다. 이것도 해세고요. 추석 추석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리고 이 해세, 이 맨 앞쪽에 있는 해세가 앞에 이렇게 물수변, 삼수변이 딱 붙게 되면 예맥의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다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우라는 분을 모시는 게 이제 tuk제입니다. tuk제. 그러니까 치우를 또 다른 말로는 또 둑이라고, 또는 뭐 독. 그러니까 두꺼비가 그 독이 있긴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독을 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천적이라든지 이제 뭐 상대되는 어떤
그 동물들이 자기를 물었을 때 그 독을 발산을 하지, 평상시에는 독을 발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어떻게 보면 성격하고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동물이 어떻게 보면 이 두꺼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말이 길어지는데, 그 둑제를 지내는 이 우리 고유의 그런 그 민족 행사가 있어요. 둑제라고. 그 왕도 지내시고 우리 민족의 성웅이시죠. 이순신 양호께서도 그 둑제를 지냈어요. 근데 이 둑제의 이 상징하는 이 창과 이 수술,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게 뭐 저 파란색으로도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이 좌도끼에 있어요. 이 가운데 태극, 삼태극, 이 삼태극이지 않습니까? 이 삼태극을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극들을 이렇게, 그 극이, 삼태극이 곧 둑이다. 둑제를 이제 지냈던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추석 때 차례를 지낸다는 날도 신농 씨를 모시는, 신농을 모시는 그 예다. 왜냐하면 농사를 이게 짓는 것을 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거죠. 추석이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제 그 미국 이쪽 서양 쪽에 생스 기빙데이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그 재배를 했던 농사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차례를 지내면서 그렇게 했던 게 둑제입니다. 둑제.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둑제를 그 국가의 큰 행사로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남아있는 게 이 좌도끼, 그리고 팔괘, 그리고 별자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게 이 자체가 이 치유를 상징했던, 그리고 신농을 상징했던 그런 문양이었지 않나 해서 오늘 이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자가 꼭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 고대에 음차를 했다, 가차를 했다, 이런 말씀도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이 한자 자체가 예전에 그 진과 한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때부터 그때 분서갱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분서갱유를 당한 그 동이족의 학자들, 일부는 그냥 생채로 그냥 묻혔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는 책은, 동이에 있는 책들은 다 태워졌죠. 20년 동안. 그 다음, 진시황의 다음 그 왕인 그 해제까지. 그 20년 동안 그렇게 책을 다 불태웠으니까 남아난 게 없었겠죠. 그리고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동이의 유생들이 이제 한자에다가 그런 비밀을 갖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렇게 쓰되 말은 어리석을, 더욱 어리석을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깎아내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족들이 듣기 좋게. 그런데 학자의 양심상 이 한자에다가는 그대로 이 비밀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치유. 그리고 이런 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중국 그 한자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뚝할 올자도 그렇고요. 우뚝할 올자도 그게 남아 있어요. 이게 우뚝할 올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올자가 음차를 저도 이제 해보면 우리가 올리다, 무엇을 올리다, 쌓다, 올라가다, 그것의 어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올자가. 그러니까 이게 둑자라고도 또 이게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글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국에 정저우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정주. 이 정주가 그 정자 안에 그게 있는데 이걸 가차로 이게 가차가 아니라 이게 간체자로 해가지고 이게 감춰놨어요, 중국이. 저는 중국이 간체자를 쓰는 것도 그거 한자의 그런 의미를 이제 알다 보니까 그걸 가려놓은 것 같아요. 이 지금의 중국 그 하남성의 성도죠. 성도 정주가
예전에 동이족의 어떻게 보면 거기도 근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그래서 정주가 이 정자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오늘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길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좌우지간 요즘에 많이 덥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질 것 같으니까 좀만 더 참아야겠죠. 예, 뭐 오늘은 이렇게 횡설수설한 영상 또 이렇게 올리게 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